아베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대승했습니다. 이제는 3분의 1을 중의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의석을 확보하고 헌법 개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베 수상은 2012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두 번째로 수상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취임을 도와준 것이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다가 마지막 1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독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독도 방문을 어떤 떨어지는 인기를 회복하기 위한 수준의 계산으로 가는 것은 쓸데없이 이미 우리 영토로 확보하고 있는 곳에 가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도 웃었고 그건 쓸데없이 필요 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 뒤에 천황에 대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일본의 우파적 여론을 자극을 해가지고 반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흐름을 타고 아베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또 적극적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가면서 아베 수상은 상당히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서 이번에 다시 수상으로 뽑히면 아마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하는 수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 총리의 대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보면은 이 북풍이란 말이 나옵니다. 북풍.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의 핵 위기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북풍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치닫는 아베 뭐 이렇게 썼습니다. 북풍을 타고 극우적 국가관 트럼프를 뒷배 삼고 북한을 핑계 삼아 군국주의로 달려가는 아베의 폭주, 일본 내 양심 세력 등등 이런 용어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베 수상이 북한 핵 위기를 강조를 해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그게 나쁜 겁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아베를 극우적 정치인이다. 군국주의로 달려간다. 하는 표현은 이게 과한 표현입니다. 극우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아니죠. 극우는 일본에 극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인을 죽여라 하는 이런 막 프레카드도 들고 나오고 가끔 폭력도 쓰고 합니다. 아베 수상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군국주의로 그러는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일본의 군국주의와 지금 아베 수상의 이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헌법에 의해서 군대라고도 불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위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 군국주의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이웃 국가의 정부를 비판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문제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적 반일이 되는데 뭐든지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평화운동도 무조건적으로 하면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국군은 평화를 위해서 항복했었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무조건적 평화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간첩과 같아요. 간첩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게 됩니다. 무조건적 반일은 한국의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됩니다. 북한에는 도움이 됩니다. 김일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적과 통일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은 갓을 쓴 노인과 같다. 갓에는 두 끈이 있는데 하나의 끈은 한미동맹이다. 그것을 잘라버리고 또 하나의 끈, 그것은 한일 우호관계다. 그것을 잘라버리면 바람에 갓이 날아가 버린다. 대한민국 날아가 버린다. 대한민국은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동맹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입각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 간을 이간질시키는 데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을 이간시키는데 남한의 종북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선전선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일 간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계산도 없이 넘어가서 무조건적 반일로 치닫고 있는 게 참으로 이게 개탄스럽습니다. 무조건적 반일을 해야 될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군국주의를 탈피한 나라입니다. 헌법이 우선 다릅니다. 독일도 전범국가인데 독일은 이미 일찌감치 유교가 나자마자 서독 시절에 재무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군대라고도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외 파병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다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이제 가능하게 헌법 해석을 바꿔놓았습니다. 법률 해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했습니다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하면은 한국에 유리해집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조건적 반일이 우리의 국가 이익을 해치고 만다는 것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존재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해공군 기지인데 여기에 있는 약 5만 명의 미군은 왜 거기 있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반도에 투입돼 가지고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군사령부의 전방사령부는 용산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일본에 있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신속하게 전투기를 몰고 배를 끌고 한국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관계인 것입니다. 한일은 우호관계고 한미는 동맹관계고 미일은 군사동맹관계니까 이 세 삼각 동맹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일관계를 이렇게 사상꺾은 감정적으로 나쁘게 가져가면은 유사시에 일본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남한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전투기, 항공, 그리고 군함이 출동하는 거, 이거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대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공격형 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계 정세를 아주 넓게 봅니다. 장거리 핵미사일,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일본과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을 돕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수 세력까지 무조건적 반일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종북 좌파 북한 정권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보수 세력이 나서서 독도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이 독도를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이 가상으로 독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손잡고 일본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묵직하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아베 수상의 불가역적인 합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독도와 종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제가 허약해지는 거죠. 다행히 박근혜 정부가 친중 반일 정책을 썼다고 욕을 먹지만은 그래도 잘한 게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것, 이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면 한국 좌파보다도 보수 언론이 더 나가가지고 아베가 북풍으로 뭐 이겼다든지 거구적 국가관을 갖고 있다든지 군국주의적 거구 본색을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일본에 있는 보수층을 자극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보수층은 북한 공산주의를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우리 편을 이렇게 화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북한이 남침했을 때라든지 북한 핵위기 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본 내의 우파 보수와는 적대 관계가 되고 북한 편을 들었던 일본 내의 좌파를 우리가 양심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손잡겠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피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무조건적 반일에 가세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에 이용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